I know that Korea has the best music fans in the whole world. 지난 2년간 공연업계는 암흑의 시간을 걸었죠. 겨우 일정이 잡히더라도 취소되거나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던 각종 축제, 야외 페스티벌, 가수들의 단독 공연이 슬슬 오프라인으로 재개되고 있는 요즘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해외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위키피디아 에피소드는 다시 한번 내한해줬으면 하는 해외 뮤지션 특집입니다. 컨트리 요정에서 이제는 팝의 여왕으로 거듭난 테일러 스위프트. 국내에도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내한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아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는 10년도 더 전인 지난 2011년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집 Speak Now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었는데 당시만 해도 테일러 스위프트의 국내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죠. 내한 공연 자체보다는 뒤늦게 회자가 되었던 게 홀로코엑스를 방문한 테일러 스위프트를 유일하게 알아본 어느 팬과 찍은 투샷, 그리고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인 테일러의 사진이었는데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탓에 테일러 스위프트 굴욕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미국 팝 시장의 신데렐라로 떠오르며 월드 투어를 흥행시킨 테일러 스위프트였지만 한국에서의 반응은 이처럼 다소 미적지근했습니다. 당시 공연 장소였던 잠실 체조 경기장은 1만 5천 명 정도의 관객이 수용 가능한 곳인데 티켓 판매가 저조했었다고 해요. 직접 다녀온 음악평론가 말에 의하면 4천 명 정도 입장했었다고. 이런 국내 반응에 실망한 건지 테일러 스위프트는 한국에 오기 전에 들렀던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공연 이후 갔던 일본에서는 아주 호의적인 내용의 트윗을 남긴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공연 소감은커녕 한국 공연을 위해 준비 중과 같이 형식적인 내용의 트윗만을 남겨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공연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응원한 관객들을 초대해 함께 공연 뒤풀이를 즐기는 일종의 팬 서비스인 일명 티파티에는 한국인 관객이 전체 인원의 10%인 5명밖에 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당시의 정확한 사정은 본인만 알고 있을 테고. 여전히 많은 팬들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내한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연업계 관계자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카페에 남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국에 안 오는 이유라는 글이 테일러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과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이유도 2011년 때와는 달라진 테일러의 국내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람은 테일러가 내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회로는 돌려볼 수 있잖아요. 공연장에서 김태희의 노래를 떼창하는 우리, 존버는 승리한다고 믿어봅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나 내한 얘기가 돌았던 아티스트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Where Do We Go 월드 투어 일정으로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총 49회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8월 23일 서울에서도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죠. 하지만 3월의 첫 일정이었던 미국 마이애미와 올랜도, 롤리까지 총 3개 도시에서만 공연하고 이후 일정은 코땡땡의 여파로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나마 같은 해 10월에 온라인 콘서트를 열어서 팬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가 싶더니 러닝타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과 스트리밍 문제로 영상이 자주 끊겼다는 점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온라인 콘서트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 실망이 컸을 팬들에게 작년 2021년 초 클럽하우스에서 시작된 이 소식은 무척이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바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클럽하우스를 통해 준비 중인 내한 공연에 대한 정보를 깜짝 공개했던 건데요. 그중 한 차례 연기됐었던 빌리 아일리시의 내한 공연을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에 개최될 거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빌리 아일리시 한국 왔나요? 내한이 2차례나 불발되었던 만큼 머지않아 한 번 또 와주지 않을까. 당연히 와주겠지.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게 되네요. 이쯤 되면 빌리가 아직 루키였던 2018년 내한 때 일찍이 그를 알아보고 직관했던 팬분들이 부러워지는 것. 공연도 공연이지만 한국에서 또 이런 힙한 사진들도 찍어줬으면 좋겠네요. 앞서 언급한 빌리 아일리시와 같은 해인 2018년에 한 차례 내한하긴 했었지만 그 사이 또 엄청난 작품들을 내놨으니 공연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잖아요. 바로 위켄드. 지난 2018년 12월 15일 2만 7천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펼친 위켄드는 공연이 끝난 후 사흘 연속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국 공연 영상과 사진을 올려서 한국 팬들을 뿌듯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내한 전부터 위켄드는 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특히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화 올드보이 속 한 장면을 올리기도 했었고 이후 지인들의 추천으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보고서 한국 영화에 매료되어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나홍진 감독의 곡성,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등을 챙겨봤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오징어 게임을 인상 깊게 봤는지 정호영과 이유미의 투샷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나저나 이 형 인스타 겁나 열심히 해. 아무튼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정호연의 인스타까지 팔로우하며 팬심을 드러냈는데 지난달 릴리즈된 5번째 정규 앨범 저온 FM의 수록곡 아웃 오브 타임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정호연과 연기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침 작년 10월에 2022년 여름부터 시작될 새로운 월드 투어 티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 큰 범주의 투어 지역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시아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 위켄드 역시 4집 애프터 아워스 때 계획 중이었던 월드 투어가 코땡땡으로 불발되기도 했고 4집과 5집을 아우르는 애프터 아워스 틸 던이라는 타이틀로 올해 투어를 진행하는 만큼 그렇다면 더더욱 최대한 많은 국가를 돌려고 하지 않을까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또 와줬으면 좋겠네요. 제발. 위켄드가 한국 영화 잘알이라면 켄드릭 라마는 한국 음식 잘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2018년에 내한했던 켄드릭 라마는 주최 측에 겉절이, 얼갈이 된장국, 파전 같은 구체적인 한식 메뉴를 대며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하는데요. 각 음식의 이름을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했다고도 전해져 이걸로도 기사가 많이 났었죠. 네티즌들은 켄드릭 라마 어디 켄씨냐며 역시 LA 출신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소 웃기는 썰의 주인공인 이 래퍼는 사실 미국 힙합의 세대 교체를 이끈 인물이자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미 어워즈에서 숱하게 최우수 랩상을 거머쥐고 2017년에 발매한 앨범 잼으로 필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힙합 뮤지션이 이 상을 받은 것은 필리처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랩 스킬도 뛰어나지만 깊이 있는 가사와 정치적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로 킹드릭 감마라고 칭송되기도 하는데 지난 5월 13일에는 5년 만에 5번째 정규 앨범을 내놓아 음악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켄드릭 라마가 다시 내한해주길 바라는 이유에는 지난 2018년 내한 공연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한했던 때가 하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말이었고 야외 무대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탓에 관객들은 더위와 습기, 날벌레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1시간의 공연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던 한편 그 이상했다면 쓰러졌을 거라며 오히려 1시간만 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스위밍 풀스와 로얄티를 부르는 도중에는 마이크가 꺼지는 음향사고가 발생해서 달아오르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쌓여졌다고 하죠. 그럼에도 켄드릭 라마의 임기응변 능력과 라이브 실력에 대해선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내한한다면 저라면 무조건 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시원한 계절에 쾌적한 공간에서 음향사고 없이 완벽한 무대로 만회해주길 바란다면 큰 욕심일까요? 내한 하나는 팝스타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콜드플레이와 U2. 2017년에 콜드플레이가 내한하면서 U2가 최종 보스로 남아있다가 2019년 12월 U2 또한 한국에서 공연을 펼쳤죠. 리빙 레전드라 불리는 이 두 팀은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특히 한국의 상황에 공감하는 연출과 셀리스트로 역대급 장면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콜드플레이. 모두의 염원이었던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이 성사되고 그들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4월 16일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슬픈 날로 기억되는 날이란 걸 알고서 콜드플레이는 옐로우를 부르다 연주를 멈추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10초간 묵념의 시간을 이끌어냅니다. Okay, 10 seconds, go. 앞서 15일 공연에서도 한국의 슬픔에 공감하며 부르겠다며 크리스 마틴이 전부인인 기네스 펠트로가 부친상을 겪고 힘들어할 때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썼다는 곡인 Fix You를 들려주었는데요. 콘서트를 기획하고 주최했던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도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감상을 올렸었죠.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공연 전 정태영 부회장에게 한 통의 손편지가 전달되었는데 편지에는 4월 16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날이기 때문에 내가 공연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공존한다며 Fix You, 옐로우 같은 노래를 불러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했으면 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그 바람이 콜드플레이에게 전해진 건지 이 10초간의 묵념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룹 결성 43년 만인 2019년 첫 내한 공연을 펼친 U2 역시 공연 이후에도 회자되는 의미 있는 장면들을 남겼는데요. U2의 리더이자 보컬인 보노는 빈곤과 질병을 끝내기 위해 원이라는 기구를 공동 설립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차례 오른 인물입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밴드답게 원을 부르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앵콜곡 울트라바이올렛을 부를 때는 대형 스크린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서재영 검사, 최초의 여성화가 나혜석, 한국 최초 민간 여성 미행사 박경원, 그리고 U2의 내한 공연이
공연이 열리기 2달 전에 생을 마감한 설리의 사진과 함께 전세계 여성 활동가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 모두 평등해질 때까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봐도 공연을 하러 온 해외 가수들이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는 것에 고마워지는데요. 많은 이들이 인생 최고의 공연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콜드플레이와 U2도 다시 내한해준다면 땡큐가 아닐까 싶네요. 아니 그런데 며칠 전 콜드플레이가 내년 4월에 내한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떴네요. 2023년 투어에 한국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확정 기사는 아니지만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음악 팬들은 벌써 축제 분위기. 내한이 확실시된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마이 유니버스를 함께 부른 방탄소년단과의 무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팀은 지난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한 차례 합동 공연을 펼치긴 했지만 국내 무대에 이 두 팀이 함께 선 적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콜라보 무대가 성사된다면 여러모로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내한해줬으면 하는 해외 뮤지션 특집. 위키피디아 입맛대로 고른 오늘 리스트에 만족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시는지, 내한을 소취하는 해외 뮤지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